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용어는요, 그 문장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뭘 말한다, 뭐 이런 거. 예.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수어가 있죠. 영혼이라는 수어가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쓰죠. 정신이라는 수어 쓰고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만 쓰나요? 이 자체도 정신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혼을 팔아먹은. 이게 뭐예요? 영혼이 사라져? 뭐예요? 영혼을 팔아먹었네.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표현하는, 즉 자기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중심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런 영혼 팔아먹는 이거죠. 생각이 없는 놈이죠. 이렇게 쓸 수 동그랑. 있다라는 거죠. 항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겠다. 완전히 계속 통역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안 되겠고. 자, 그냥 우리는 없다라는 요게 없다라고 외우는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없다라는 수와 같고 질문 좀 있다. 자, 이 뿐이라는 뿐만 아니라 뭘로 했어요, 그때? 뿐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자, 복습이에요. 어로 해야 돼. 예.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바로 생각. 좋아. 자, 이 뿐이라는 수화가 여기 턱 밑에서 하나 얘를 여기서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죠. 하나라는 뜻이죠. 한 개. 근데 얘를 왜 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개. 요 동작이 오직 뿐. 좀 전에 이 수화 뭐예요? 불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나가다. 정신이 나가다. 근데 이 수화가 없다. 이렇게 바람 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없다란 뜻이거든요. 없다. 그림으로 봤을 때 뭔가가 원래 모양이 아니고 약간 바꿀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뭐 이게 비눗방울이 터지는 그림 같지 않아요? 터져서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없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12개인가? 13개인가? 있다고 해요. 주석 팀에서. 없다. 이렇게 쓰는데 하나는 있고 나머지가 없다예요. 아까 요 동작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고 요거만 있다. 요거 하나만 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야, 너 이거 몇 개 먹을래? 그러면 하나.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농인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왜 이걸 터는지를 알아야지 그때 내가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농인들하고 막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야 이거 하나면 되겠어? 하나면 돼. 이렇게 배우면 좋은데 그렇게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고 이거면 돼. 하나면 돼. 하나. 20이라고 할 때 10이라고 할 때 이거 더 흔드는 이유 아시나요? 아시는 분? 숫자 10, 20, 30, 40 할 때 흔드는 이유. 기다린다고. 21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라고 20. 예. 근데 윤학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인데 앞에도 숫자가 없고 뒤에도 숫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흔들어 버리면 앞뒤에 아무것도 없어. 딱 20이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흔드는 이유가 양옆에 없으니까 얘만 있다라는 거죠. 흔들어서 뭐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기다리는 그 얘기도 하죠. 예, 그 얘기도 있어요. 근데 흔들면 앞뒤에 숫자가 없다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로 갑시다. 단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의문론이 있고 형태론이 있어요. 의문론은 뭘 공부하는 걸까요? 형태론 하면은 단어고요. 의문론 하면은 형태소예요. 형태소하고 단어. 예. 그래서 의문 형태론적 배경으로 어떤 단어를 수화 단어를 만들었을 때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정감 표시의 대표구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머리는요. 지적 성격으로서의 정신활동.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이마, 얼굴로서의 대표성. 자, 여기서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마가 얼굴로서의 대표성. 일생이란 단어를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장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런 수화가 이마에서 하는데 그때 잠재적인 의미가 얼굴로서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눈, 시각적 기능과 각성. 이건 당연히 시각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요. 코, 후각 및 자아 또는 자존적 심리 기능. 자, 후각은 알겠는데 자아라는 게 코에서 나타낸대요. 코에. 그래서 야 누가 갈래? 그러면은 제가 갈게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코를 가르쳐요. 이게 나라는 의미로 나라는 의미로 코를 가르쳐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또는 자존적 심리 기능이래요. 그런 예가 뭐냐면 코를 이렇게 올리죠. 그만하다. 그만한 거죠. 내가 자존적 의미. 되게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교만. 코가 높은 게 이제 거꾸로 얘를 이렇게 낮추면 겸손 걸로 코가 낮은 거를 얘기를 하죠. 후각뿐만 아니고 코로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입은 먹는 거 그리고 언어 기능 그 다음에 욕망적 기능도 있대요. 욕망적 기능. 그게 욕심이란 단어가 그런 예가 되겠죠. 먹다, 말하다, 욕심 다 입에서 하죠. 입에서. 그래서 입에서 하는 단어, 목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입에 대한 거. 그다음에 턱에서 하는 경우 맛있다, 뭐 취미라는 단어가 턱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귀는 청각적 기능이고요. 청각적 기능에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해야죠. 이 단어를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돌리죠. 네. 그냥 청각장애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단어도 청각장애 있는데 어떨 때 쓰냐고 했더니 뭐 이제 나 청각장애인인데 전화가 왔어. 나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라고 할 때 이수화를 쓰는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데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좀 막혔다라는, 그쵸? 꽉 막혔다라는 동작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면은 추가되는 의미가 뭐냐면 막혔어. 나 그래서 못 들어. 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실예를, 용례를 외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어휘는 꽉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주로 씁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꼭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옛날에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 10몇 년 지나고 다시 수화를 배우려더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게 됐어 라는 걸로 순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수화가 다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수화 순서가 바뀐 거가 뭐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의미가 그래 그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니까 다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수화는 정해져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이라고 그러죠. 어휘 처음에 배울 때 역사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뭐 다 배우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게 입 부분, 그다음 턱, 귀, 그다음 뺨. 뺨은 어떤 그렇죠 미적, 예, 창피하고 정서적인 거 그리고 예쁘고 미적 정서적인 성격을 표시를 한대요. 여기서 목에서 하는 거는 이제 생리적인, 목에서 하는 거는 목마를 때, 그렇죠? 목마를 때. 그리고 뭔가를 겪었을 때 경험을 목에서 하는 거죠. 목에서 이렇게 겪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고요. 겪지 않은 거고요. 겪다 아직에서 온 거죠.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터는 동작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아직으로 외우셔도 돼요.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전미사라고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아직하고 터는 동작을 같이 생각해도 되고요. 따로 그냥 터는 동작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한 적이 없다. 뭐뭐 했어? 한 적 있어? 한 적 있어? 이렇게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한 적, 그리고 이렇게 한 적 있어를 이렇게 하죠. 앞으로 이렇게. 네. 한 적 있어. 그리고 한 적 있어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수화 동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농인들은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것도 하지 않고 이 손 다 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더 편하잖아요. 이게 두음 법칙 같은 수화 동화라는 게 이 동작하고 이 동작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어디서 왔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배울 때 저거는 새로운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고 단어를 여러 단어를 배우면 훨씬 쉽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금 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미리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수화 동화로 목을 이렇게 하는 동작이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목은 생리적 성격. 자, 어깨는 책임이란 단어인데, 그렇죠? 얘는 이제 의욕적 성격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떤 짐을 어깨는 짐을 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짐을 진 어깨에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생산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 돼요? 심을 벗었다가 될까요? 벗은 거죠. 그런데 쟤 정말 이상한 내 친구인데 정말 이상한 성격이야. 쟤참 그래. 그랬을 때 이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냅둬. 냅둬라는 말이 냅둬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짐을 신경 쓰지 마. 어떤 걸 걔를 내가 책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쟤랑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 짐을 벗어버려. 예? 벗어버려. 냅둬라는 말이 됐지만 그 원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아니요. 저기 숙녀쌤 좀 이상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손 동작이 이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동작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분이 계시면 제가 그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불만이 많으세요, 다들. 냅둬. 자, 어깨는 의욕적 성격, 가슴 정동적 상징성. 자, 정동적. 자, 가슴은 넉넉하다라는 수화를 여기서 쓰죠. 넉넉하다. 네. 그리고 뭐 답답하다, 무섭다 할 때 여기서 쓰죠. 자, 넉넉하다는 이 수화는 일본에서는 넉넉하다가 요 단어가 아니구나. 네, 그거는 다음에 나오면 할게요. 자, 그다음에 배에서는 요즘은 필요하다라는 수화 배에서 안 하죠. 요즘은 올라왔어요. 중 때문에 위치가 바뀐 수화예요. 응, 대화할 때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는 배에서 올라왔어. 원래는 이제 배는 욕망적으로서 용적 중량감 뭐 그런 거래요. 네. 배부르다 뭐 할 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배짱, 배짱, 배가 넓다, 뭐 너그럽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렇게요. 가슴이 넓다가 아니고 배에서 하는 겁니다. 예. 너그럽다, 뭐 배짱 두둑하다, 뭐 그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단어는 안 나왔네요. 필요하다라는 수화가 책장이에요.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책들이. 예. 근데 이 책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책을 거기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수화는 이게 필요하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써요. 밑에서 써요. 네. 일본 수화에서 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동작이 어떤 거냐면 책을 꽂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허리에서 하는 거는 옆구리. 양심. 양심. 그렇죠. 양심. 그것도 배죠, 사실은 배. 그리고 우습다가 있대요. 우습다. 이거. 배가 막 아이고 우습다. 그다음에 이제 팔은 좀 나눴네요, 위치를. 팔꿈치 위하고 팔꿈치 아래를 나눴어요. 그래서 팔꿈치 위는 여기 이제 두두박근, 삼두박근 근육인 거죠.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거를 쓰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은 이제 잘한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잘한다. 그리고 과장됐다. 여기서 쓰고요. 과장. 이거는 이만한데 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과장됐어. 물고기 잡으면 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갔냐고? 네, 과장. 아니죠.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재는 거잖아요.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이만한데 이만한. 그러니까 그 6가지 그거를 알면 설명이 좋은 거죠. 길이를 이렇게 재는데 이 길이가 아니고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는 동작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이면 잴 때 이렇게 재나요? 아니죠. 이 수화는 다른 수화죠. 그렇죠. 실습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어는 모르겠어요. 네. 자, 생각해 봅시다. 뭐에서 왔을까요? 처음 수화 배울 때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거 배웠어. 이게 실습이야.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동작에서 왔을까? 목공인데? 목공에서 왔다. 아니, 아니. 목공은 실습을 꼭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외우는 거죠. 네. 실습 잘 안 외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외우시는 거죠. 뭐 목공 이 나무 자르는 그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옷을 여기에 토시를 이렇게 입는 동작이에요. 옛날 사무실에서 이렇게 팔토시 끼고 있는 그런. 옛날엔 그런 거 했으니까 그래서 실습인가? 좀 말이 되죠? 이거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다시 다시 설명해 이렇게. 드리면 예. 크기가 생선을 잡으면 40cm, 50cm 그거 이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만한 걸 자랑할 때 예, 이만한데 과장하다. 예, 이만했다라고 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과장되게. 과장하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과장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과장으로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것들. 이렇게 써요. 아, 이게 정말 웃긴 얘기지만 이렇게 써요. 이거 뭐 쓰는데 어떻게? 예, 모든 사람 그렇게 씁니다. 과장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팔에서 하는 거는 팔 위, 아래 그럴 때 쓰는 단어들이 있고, 그다음에 손목에서 쓰는 거는 시계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말하죠. 시간. 다 시계는 요 손목 시계를 차니까 지금은 차시는 분 거의 없죠. 뭐 과시하려고 차시는 분 빼고는. 그래서 시계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시계가 아무도 손목 시계를 안 차고 있으면 이수화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시간 뭐 그리고 손목에서 하는 게 장난이 있대요. 손목에서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써놓지는 않으셨어요. 김진관 선생님 나중에 만나면 왜 손목이 장난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홍남생하고 한번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수어의 잠재적 의미, 자원, 예시예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또 여기다 얘기를 해요. 머리 쪽에서 머리를 맞대다. 자, 머리를 맞대다. 머리 갖고 이거는 이제 자, 머리를 맞대다. 자, 요게 무슨 기법? 대체 기법이죠. 이 사람 모양이니까 이 수화가 나오면 무조건 다 대체 기법이죠. 사람의 상반신, 머리, 이게 얼굴, 이게 뒤통수, 이게 앞쪽, 배 나왔어 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아, 쟤 엄청 배 나왔어. 그렇죠? 이게 상반신, 그리고 하반신은 이렇게. 네. 그래서 하반신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상반신만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화에서 어떤 동작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달리기 선수예요. 대표여서 딱 이렇게 했다가 딱 뛰는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동작은 실제 내 몸 전체가 저 친구를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막 돌아가는 거를 멀리서 봤을 때 좀 멀리서 본 거. 요거는 가까이서 본 거. 요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고 줌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가 요 두 가지 딱 하면요 그 동작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화로 표현을 할 때 항상 가까운 거 하나
먼 거, 한 거,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쉬워요. 자, 수영을 해요. 수영. 자,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안경 실제 끼고. 동작, 예, 안경 수경을 쓰는 동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박태, 누구죠? 이름이? 박태현. 박태환? 박태환. 아,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박태환이 하는 동작을 보여주고, 박태환은 이거 넣어야죠. 그 음악. 그거를 이제 포함시키면은 박태환이 다 알아. 그런 다음에 이제 수영해서 이 동작을 해주면은 이제 수영.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영을 하죠. 요런 약간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 상황을 누구든 다 눈으로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도록. 이거 다 저기 뭐죠? 인문반에서 다 한 번씩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가까이서 한번 해보고 멀리서 한번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 이마는 자, 이거 하다 말았네. 자, 회의예요. 회의. 그래서 이게 머리 모양, 머리를 맞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생산적 수화랑 고정된 수화. 고정된 수화는 그냥 이게 회의, 그렇죠? 회의 이렇게 배웠죠. 회의. 근데 이게 생산적 수화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아, 합의됐다. 합의했다. 예,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기초반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줘.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합의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또 외워.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러고 있으면 열심히 회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고개를 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회의가 끝나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수죠. 두 명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으로 써요. 네. 국회의원 물론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나라 하고요. 나라 일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 명을 와가지고 이런 동작은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이에요. 나라 국회의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나라 일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모여요. 그러면 얘를 한 명일 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도 해요. 한 명일 때, 단수일 때. 근데 여러 명일 때는 두 명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두 명이 왔어. 자, 두 명이 왔어. 세 명이 왔어. 두 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어. 두 명이 남녀가 데이트하고 걸어가고 있어.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이 동작들이 다 그림이에요. 그거를 계속 연상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명이. 자, 여러 명이 왔어. 나 혼자 이 친구들을 만나.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회의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림에서 온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고정된 단어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생기고, 이거, 그렇죠? 맞다. 얘만 놓고 나머지는 다 가버리는 거죠. 꼭 이제 왕따라는 단어로 지금은 이제 고정이 됐지만, 뭐, 배척해, 얘하고 안 놀아, 뭐 그런 말로 우리는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죠.
손가락을 좀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이니까. 얘가 붙어버리면 그러면은 원래 그 취지랑 다르잖아요. 여러 명을 표현을 하려고 한 거니까 벌려주셔야 돼요. 이때는. 예. 그리고 이거를 쫙 벌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몰려가는 모습. 자,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또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할게요. 자, 이마, 주름 잡다. 일생평생, 일생평생을 이걸로 해요. 이게 주름이라는 데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한국 관련 구체문 해가지고 한국, 일본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일본말로도 이게 써 있어요. 예, 김채관 교수님은 일본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책 다 공부하셔서 여기다 정리를 하셔서 근데 이게 주름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하신 거예요. 평생이라는 게 주름으로. 목마르다. 자, 목마르다. 이게 목마르다. 목마르다는 목에서 하고요. 자, 이 동작도 왜 이 동작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끈적끈적거리는 거, 뭔가 여기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렇게 끈적거리죠? 그 동작이에요. 그래서 물 이렇게 하면은 가뭄? 목마르다. 가뭄. 물 이제 까먹었네. 목마르다는 이걸로 하나요? 아니면은 이걸로 하나요? 모르겠다 이제. 얘 목 짚고 이렇게 하나요? 목마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가뭄으로 쓰죠. 지금 이것도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물이 말라가지고요. 이 땅이 이렇게 갈라진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면 물이 없으니까 늪지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해요. 이 끈적끈적하다라는 이 그림을 여러 군데에 쓸 수가 있는데 청인들은 잘 모르는 노인들 생활에서 이제 쓰거든요. 뭐냐면 콩국수가 나왔어. 콩국수 우리 국물 때문에 먹잖아요. 근데 콩국수가 그냥 다 멀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근데 박순미 선생님하고 같이 먹으러 갔어. 그때 박순미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걸쭉하다. 걸쭉하네. 예, 걸쭉하네라는 말이죠, 우리.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를 써보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다음에 쓸 수 있어요. 거기도 쓸 수 있구나. 이 느낌이 끈적끈적거리는 거에 다 쓸 수 있구나. 예, 풀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야, 이거 좀 갖고 와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풀이라는 거를 연상할 수 있죠. 풀이라는 단어가 이게 수화가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풀이란 거 어떻게 쓰죠? 몰라요, 저도. 그런데 갖고 와, 그거 좀 줘.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이제 풀이라는 게 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적끈적하는 그 그림을 어떻게 노인들한테 노인들하고 우리랑 그 접점은 뭐냐면 그림이거든요. 그거를 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려면 그림으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무겁다 했고 콧대 높다 겸손 점잖다 했고 입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입에서 이제 이것도 일본 말로 돼 있는데 일본도 아마 이 단어를 쓰나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점잖다, 바르다, 그렇죠? 그리고 입 모양을 찢다 이거구나 이거. 아니요, 입에서 하는 거. 입에서 이 동작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예, 입방아를 찢다라고 지금 여기 써 있어요. 불평. 이거 선생님이 주신 그 영상에
영상에 강아지가 앙 한다고 불평 불만했던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주신 영상에, 예, 강아지, 그때 강아지가 그 선생님 주신 영상에 보면 그 수어 입문 영상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강아지가 멍멍 할 때 이게 강아지가 하여튼 멍멍 이게 불평이라고 이렇게 하지 오징어처럼 하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점점 저도 갈 때.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김충현 교수님 돌아가시는 그 꼭 만나서 막 그동안 쌓아놨던 거를 좀 이렇게 찍으려고. 네. 이렇게 김 선생님 영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수어 입문반 단어 오늘 봤어요. 오늘 다시 봤어요. 이렇게 불평 불만. 아, 그러면 제 영상이 자, 아닌 거죠? 네, 김 선생님 주신 영상, 선생님 네, 강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아, 이렇게만 하지 오징어처럼 말랬어요. 말라야죠? 네, 오징어처럼. 네, 이렇게 같이 해요. 오징어처럼 하지 말라고. 이게 네, 기억나네요. 내가 오징어처럼 한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누군가의 그 지적을 받아야지 수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부럽다. 자,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인지 다 아시죠?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고요. 이렇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이거는 근침 흘리다 에서 부럽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 모양으로 해보세요. 네. 그래야지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좀 재밌게 쓰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거 확실하게 외웠어요. 이거 김종만 선생님 주신 영상 거기 입문반 단어 기초 단어 예. 저 정말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불평이 안 되던데 오늘 진짜 됐어요. 이거 2년 만에 처음으로 아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예, 정말 어려웠어요. 좋습니다. 오늘 잘 외웠다고 하니까 기쁘네요. 자, 돈 먹다. 네, 돈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에요. 네, 돈을 먹는 동작. 이익으로 내가 돈을 취한 거니까요. 이익. 그리고 보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같이 쓰이죠. 보람되다 할 때 이렇게. 그리고 말뭉치로 자, 이익이 많다라고 쓸 때 이 커로 쓰죠. 이 커. 요거는 이제 많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문장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본 적이 없으면 이 단어 따로 외우고 많다 이렇게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익이 크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이 크다. 선생님 저 크다는 얘기나 웃기는 얘기 말씀드리면 좋아요. 이런 거 이틀 전에 농인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말하기를 뭐 했냐면 6 이랬어요. 숫자 6 이랬더니 크다 이러는 완전 멘붕 왔어요. 이거 6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6 크다야. 그러니까 이 크다를 사용을 제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도 내가 놓친다는 느낌? 네. 좋습니다. 이 6으로 보이는 거예요. 크다. 그런 거 아무 때나 얘기하시면 이제 네. 설명을 좀 더 제가 거기에 보태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저 이거 알고는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이수학은 뭐죠? 이수학? 네? 조금. 조금이죠.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뭐죠? 조금. 아니요. 두 개가 달라요. 요거는 작다. 예. 하고요. 맞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적다요. 조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적다란 뜻이라고요. 적다인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많다가 돼요. 이 그림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연희쌤 이제 확실하게 이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쌀 저울에다 딱 올리죠. 그러면 저울에 눈금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촥 눈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막대저울. 이렇게 움직이는 저울 보신 적 있죠? 이렇게 가만히 딱 올려놓으면 근데 나이대가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단어 설명할 때 되게 어려지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많다야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양이 요만큼이었다가 점점 많아지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라는 수화 중에 엄청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도 쓰는 것이 아시나요? 많다 이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요. 앞쪽으로 이렇게. 많다도 이렇게 쓰고, 얘는 어쨌든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다, 많다 다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크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주라고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주. 근데 원래 수화는 이게 이거에서 와가지고요. 크다. 얘가 크다예요.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다, 크다로 보이셔야 돼요. 6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얼굴에서 하는 게 있고, 미안하다, 예쁘다, 뭐 부끄럽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손가락으로 하는 거. 자, 약속은 이렇게 하죠. 약속.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비난받다고, 이렇게 하면 비난하다예요. 이게 손가락질이에요. 그 동작이라는 거예요. 이 동작이. 욕하다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마시고 비난하는 그 동작, 삿대질하는 동작에서 왔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터는 동작이 없다라는 동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문법 책에 맛없다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부정접미사로 쓰는 거예요. 부정접사로 쓰는 거죠. 네. 자, 털어서 부정이 되는 단어들 하나씩 돌아가면서. 자, 맛없다. 숙녀쌤. 네, 영어쌤 하나 했고요. 기술이 없다 했고요. 네, 한 적이 없다. 숙녀쌤 왜 안 해? 가만히 있어, 혼자. 생각이 안 나고, 예의 한 다음에 이렇게 털어요? 예의 터는 동작은 아니고, 얘는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죠. 이렇게 쓰죠. 이거를 털어버리지는 않아요. 네, 터는 거 말고 예의한 다음에 뭐라는 동작이 있죠. 그렇게는 쓰는데 터는 동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하는 동작도 있고요. 예의 없다 이렇게 쓰고요. 터는 동작은 여기는 없습니다. 예의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술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말씀하시나요? 이거? 이건 그냥 아직. 아직 여기에 다다르지 않은 아직이고요. 터는 동작의 대표적인 거죠. 이것도 터는 동작에 들어가나요, 선생님? 필요 없어는 터는 건 그래서 이것도 터는 동작 근데 좀 다르죠. 애매하긴 한데 반대말은 맞아요. 근데 필요하다는 원래는 터는 동작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필요 없다라는 거는 터는 동작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반대되는 동작. 수동을 반대로 해서
없다,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지, 이건 터는 동작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터는 동작, 이것도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재미 힘들어. 다음에 이렇게 하죠. 재미없어. 네, 그렇죠. 재미없어 그렇게 써요. 이건 터는 동작이고, 또 이거 아까 이거 하셨고, 또 뭐 있을까요? 맛이 맛이 서운하고 맛이 부족하고 맛이 이게 약간 맛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맛이 아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터는 동작이죠. 결국 맛이 아직, 맛 아직.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쓴다고요. 더 하고 싶다. 좀 부족한데?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좋아하세요? 저기 음식에 소금을 넣는데 싱거워. 그때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맛이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약간 부족한 거예요. 아직이라는 의미, 뉘앙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게임을 했어. 근데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3시간 엄마가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좀 더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수학 공부를 했어. 4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벌써 끝나? 우리가 아까 9시 반, 10시 반, 1시간 반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니에요. 1시간 반이 딱 적당해요. 딱 적당. 예.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각형 정육면체를 여기다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주 적당하다는 거예요. 크기가 여기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정육면체의 모양을 여기다 꼽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구멍이 딱 뚫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도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죠. 적당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 11시 딱 됐는데. 네. 세수했다고? 네, 끝내도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